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생소하실 텐데 픽업 트럭이고요. 제가 이 콜로라도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빨리빨리 들어와서 국내에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사에서 기사 내용처럼 쉐보레가 꽤나 파격적인 가격에 이 차량을 출시를 했고요. 출시 이후에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를 하면서 많은 자동차를 접하지만 이 콜로라도는 사실 정이 가는 모델이고 사심이 좀 들어갑니다. 사고 싶은 차량인데 이 차량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출시한 다음에 많은 매체에서 이 시승기를 다뤘기 때문에 저는 좀 특이한 컨셉으로 차량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콜로라도, 큰 차를 타고 광화문 저희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콜로라도는 미국 태생의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좀 장거리를 이렇게 길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 차들은 뭐 가끔 소개시켜 드렸지만 고속 안정감이라든지 장거리 고속 주행 시 상당히 만족감을 줍니다. 이 콜로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큰 차가 광화문 같이 좀 좁은 서울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가득하게 이 차가 자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차의 엔진에 있는데요. 이 차 엔진은 3.6L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V6형이고요. 최고 출력은 312마력, 최대 토크는 38토크를 발휘하는 성능이 강조된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터보 엔진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터보 엔진을 적용한 차량들이 많죠. 고성능 차량들도 배기량을 낮추면서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정통 미국 차는 터보 엔진 따위는 취급하지 않는 듯이 이렇게 자연흡기 엔진, 직분사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4기통의 그런 질감이 아닌 6기통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더해지다 보니까 육중한 차체와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많은 독자분들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4기통 엔진 차량을 타시잖아요. 저는 뭐 3기통 엔진 차를 타고 있는데 6기통 엔진의 그런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맛보고 난 다음에는 차는 정말 6기통 엔진이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소리가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2000rpm을 넘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의 특유의 사운드가 좀 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조금만 RPM을 3000rpm 조금만 올려도 멋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머슬카를 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좀 풍부한 소리가 나면서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고 이 음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콜로라도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면은 와, 이 차가 참 좀 느낌이 색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차량의 첫 느낌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가 엄청 높죠. 전방 시야가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높은 데서 오는 좀 안정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을 거라는 아마 편견이 있으실 텐데 의외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승해보기 전까지는 이 콜로라도가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콜로라도에 탑재된 타이어가 사실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타이어는 승차감이 좋지 않거든요. 군용차 타이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용차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승차감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용차에나 탑재될 법한 타이어를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시장은 사실 픽업 트럭이 정말 좀 중요한 차종이고 정말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픽업 트럭의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을 오랫동안 만들어 오기도 했고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논도 가고 산도 가고 일반적인 도로도 막 달리는데 승차감이 너무 안 좋으면 경쟁 모델 대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픽업 트럭이 나오고 쉐보레에서도 나오고 뭐 다찌에서도 나오고 많은 브랜드에서 픽업 트럭이 나옵니다. 심지어 지프에서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잘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콜로라도는 유서 깊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차량을 만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농익었다. 충분히 완성도 있는 차량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이 의외로 좋고 높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넓은 공간이 있죠.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 자체는 사실 1열은 정말 넓은데 뭐 사실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다 멋지다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그냥 운전하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마치 좀 대형 고급 SUV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보면 아니지만 일반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큰데 반해서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는 실제 차량 크기만큼 이렇게 크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콜로라도를 조금 운영하기 힘들 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차입니다. 본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딱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 차는 정말 괜찮은 차예요. 그런데 뭐 서울에 조금 뭐 골목길에 사신다든지 주차 공간이 딱히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 차를 주차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일단 이 차를 소유했을 때 만족감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골목길에서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좁은 길을 다닐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SUV, 큰 SUV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차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회전 반경도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다른 차와의 그런 접촉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를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운전을 조금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 뭐 서울 시내에 사셔도 주차 공간만 잘 마련이 돼 있다면 차량을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량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의외로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브레이크 세팅이 괜찮아요. 차량이 아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보셨던 1톤 트럭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주행 감성 자체도 정통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서는 작은 사이즈 픽업 트럭에 속하지만 그래도 콜로라도라는 차량의 역사가 깊고 잘 만드는 차량으로 그래도 나름 이름을 알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세팅도 상당히 괜찮고, 쉐보레 차량들이 사실 브레이크 세팅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실 정평이 나 있죠. 차량의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브레이크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데 콜로라도 역시 브레이크 세팅이 괜찮습니다. 물론 막 빠릿빠릿하게 브레이크가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콜로라도의 성향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짐을 또 무겁게 적재하거나 아니면 트레일러를 끌 수가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가 너무 빠릿빠릿하게 잡힌다면은 트레일러가 앞으로 덮친다든지 트레일러의 이음새가 조금 무리가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픽업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차량들은 브레이크가 아주 빠릿빠릿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유럽형 세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차량의 성향과 잘 들어맞는 브레이크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시승해 보신 분들이 이 차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압력을 발을 꽉 밟아서 이렇게 꾹 점진적으로 힘을 주시면 그만큼 충분히 브레이크 제동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의 세팅하고 비슷하게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약간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도 빠릿빠릿하지 않은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도 약간 빠릿빠릿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듯 움직이지만 나름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3박자가 두루 갖춰져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엔진,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유격이 있는 듯 하지만 나름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고속에서의 이 움직임은 만족스럽습니다. 고속 주행을 해봤을 때 차량의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고속으로 계속해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이 차에서 빨리 내리고 싶은데 미국 차들은 사실 장거리 주행할 때 상당히 장점이 있는데 콜로라도 역시 장거리 주행 질감이 괜찮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 콜로라도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고속주행 시승을 해보신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이래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타이어는 깍두기 타이어 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좋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미국 콜로라도 대비 많은 사양이 업그레이드 된 건 맞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우선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발을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좀 없습니다. 왼쪽에 풋파킹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그 뒤쪽에 이제 좀 받침대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왼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 옵션들, 네, 지금 적용된 안전 옵션은 옵션 트림에 따라서 차선 이탈 경고, 방지가 아니라 경고, 그리고 충돌 경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네, 운전자에게 알람을 울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운전에 개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진화된 최신화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상당히 고사양에 있는 그런 옵션들을 국내에 이렇게 탑재해줬다는 건 고마운 일인데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진화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오토홀드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말씀드린 대로 주행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예, 고속주행 시에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데 도심에서 지금도 되게 좀 막히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처럼 오토홀드 기능이 좀 탑재가 된다면 아주 편안한 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고 한남동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있는 광화문까지 그 남산 뒷길을 통해서 한번 차량의 그 와인딩 성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좁은 도로에서도 잘 갑니다. 네, 운전만 조심해서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시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오히려 편해요. 낮은 차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네. 마이너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운전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연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사실 차도 크고 배기량도 크기 때문에 연비가 좋기는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타면 약 한 5 정도 나와요. 네, 가솔린 그 대신에 일반유, 고급유는 아니고요. 일반유를 넣으시면 되고 한 5에서 한 6 정도, 그 정도 저도 예상을 했는데 5에서 6 정도,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남산 뒷길, 많은 분들이 주행을 하시는 코스인데 차가 상당히 길고 크기 때문에 둔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몸놀림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운전이 그래 재미가 있어요. 고속주행 시에도 재미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어링 이 피드백이 조금 유격이 있는 듯 하지만 또 속도가 붙으면 나름대로 또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꽤나 재미있는 주행이 된다는 점 장점입니다. 남산 와인딩 코스에서도 나름 좀 완성도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의외예요. 네. 1톤 트럭, 우리가 생각하시는 1톤 트럭의 그런 좀 헐렁한 느낌, 그런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이 차량은 어떻게 보면은 막 염가로 만들어진 트럭이 아니라 레저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시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시고 서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염가를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짐을 싣기 위해서 탄다기보다는 다양한 레저 활동을 조금 색다르게
네, 즐겨보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완성도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터보 엔진의 그런 쥐어짜는 그런 출력을 막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배기량에서 오는 여유 있는 출력이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뭐 깊게 밟지 않아도 뭐 원하는 출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뭐랄까 여유를 느끼게 해줘요. 예, 차량의 그런 시야도 높고 출력도 여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운전 자체가 좀 편안하고 여유 있게 승차감도 부드러운 편이니까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국보 1호 남대문을 바로 뒤에 두고 완전 도심으로 들어왔는데 도심에서도 운전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폭하고 길이만 주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조심만 한다면 뭐 사고만 없으면은 일반 차량하고 운전하는 거는 뭐 거의 동일하고요. 오히려 시야가 높기 때문에 운전하기 좀 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가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시승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승을 해보시면은 매력을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차량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운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됐고 매력을 느꼈거든요. 독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고 구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독자분들 영상 시승기 재미있게 봐주셨다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 시승기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네,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